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 뛰어놀다 네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치원에서 놀더니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네. 함경북도 연사읍에서 네. 보내온 소식인데요. 한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낡은 회전근해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아, 예. 잇따라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연사군 연사읍에 있는 이 한 유치원에 설치된 이 놀이기구 이제 그 회전근해인데요. 네. 한 30년 된 회전근해라고 합니다. 예. 이 낡고 또 많이 망가졌고 예. 그런데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달려 놀다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음. 지난달 말부터 네. 3월 초까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그런 네. 소식입니다. 네. 뭐 좀 낡은 놀이기구에서 타다 보면은 사고가 나서 뭐 조금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여러 곳 있다 보면 그럴 일이 자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네. 보통 한번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안전 뭐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좀 이런 조치들을 분명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비슷한 사고가 계속 연달아 난다면서요? 사실 이 유치원에 있는 네. 놀이기구가 이제 뭐 여러 개 있었겠죠. 여러 가지 예. 종류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망가져 가지고 아, 예. 파철로 다 스며져 가지고 아. 회전근에 딸랑 하나 남았답니다. 네. 근데 이마저도 회전근의 일부가 또 망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망가진 부분도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건 또 아. 이제 파철로 다 네. 수매를 했겠죠. 그래서 인제 회전근의 하나인데 그게 이것저것 망가져 가지고 아슬아슬한 상태의 회전근해. 네. 근데 인제 놀이기구가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안 탈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긁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위태로운 회전근해 이 놀이기구를 매일같이 어쨌든 음. 매달려서 인제 타고 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 명의 어린이가 3 여기서 명이요. 이제 네. 떨어지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뭐 놀이기구를 타다 보면은 또 특히 회전근에는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그렇죠. 무게중심 회전력이 때문에 세잖아요. 네. 강하잖아요. 배 네. 회전력, 원심력 이런 것 때문에 튕겨져 그렇죠. 나가잖아요.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가 그래서 많이 있죠. 다쳤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다쳤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네. 이제 회전근해가 지금 낡아 가지고 원래 이렇게 안전한 역할을 해 주는 네.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해 주는 요런 게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인제 너무 아. 낡아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인제 없거나 막 이렇게 되나 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제 밖으로 자꾸 튕겨져 나가니까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네. 이번에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머리와 팔, 다리를 회전 밖으로 튕겨져 네. 나가면서 크게 다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다친 아이들은 병원에서 그런데 치료를 받지 음. 못하고 부모들에 의해서 집에서 지금 돌보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또 병원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돈으로 약을 사 오라고 의사가 인제 아이고. 지시하는 네. 이런 상황. 그래서 뭐 개인 의원을 초청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시장에 약 사 가지고 이제 약을 네. 치료해야 되는 이런 실정.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넉넉하지 못한 아이들은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 봐도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 유치원에. 그렇군요. 네. 회전근해가 있긴 했는데 손을 잡고 타는 건데 굉장히 아 삐그덕삐그덕 그렇군요. 기름도 없고 베어링도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네. 언제 사고 나도 무방할 정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그렇게 다쳤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네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주민들은 네. 지난달 말에 사고 났을 때 네. 이미 이게 지금 그때부터 사실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네. 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아. 않고 네. 그냥 수수방관 지켜보고만 네. 있었다는 나몰라라 것이죠. 했네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사고가 지금 연이어 일어나는 것 예.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네. 하고요. 이렇게 연속으로 사고가 났으면 당장 유치원 마당에 있는 회전근해를 없애버리는 게 상식인데 아. 차라리. 예. 그런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 있다. 네. 사실 이거 보면 이제 없애는 것도 없애는 거지만 음. 어쨌든 유치원 아이들 노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그런 나이대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 측에서 또는 음. 나라에서 사실 놀이기구를 음. 바꿔야죠. 음. 새 놀이기구로 또 안전한 놀이기구로 네. 바꿔야죠. 근데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듯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좀 있을 텐데 뭐 서로 유치원도 책임을 안 지고 뭐
놀이기구를 다시 가져다 놓거나 또는 새로 지을 여력도 없긴 하겠지만 또 동네 주인들의 반응은 조금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인제 네. 뭐 비난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뭐 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는 네. 것에 대한 비난, 그리고 예. 책임을 누군가 지지 않는 이런 네. 분위기에 대해서도 예. 비난, 네. 그리고 인제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게 그렇겠네요. 공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기구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비단 뭐 이런 놀이기구에서만 사고가 나겠습니까? 다양한 부분에 사고가 많을 텐데요. 이 북한에서 발생한 이런 안전사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예. 사회는 어쨌든 조금 선진 사회에 비해서는 네.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들이 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 현장 사고가 굉장히 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음. 대표적인 게 건설 현장 네. 안전사고. 지금 최근에 평양집 그 1만 세대 건설, 네. 그리고 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네. 이것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설이 지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평양 화성지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 네. 1월에 평안북도 돌격대원 하나가 높은 건물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예.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런 경우가 음. 있었고요. 그 외에도 평안북도 건설여단 20대 음. 청년 3명이 야간에 작업을 네. 하다가 차량에서 이제 골재가,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네. 쏟아졌는데 거기에 그냥 파묻혀 버렸어요. 아이고. 네. 이런 사고도 발생을 했고, 또 철야 전투,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전투를 하다 보니까 네. 밤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니 음. 청년 건설자들이 공사 중에 추락하거나 목재에 이제 치여서 사망하는 이런 네. 인명 사고도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기업소 같은 경우는 선반 기계에 소인이 끼이는 사고 예. 같은 거, 끼임 사고. 네, 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켤 때 음. 거기에 이제 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네. 잘리는 사고, 이런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 준비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80일 전투, 네. 노력 동원 전투가 있었어요. 네. 이때에는 2020년 12월 평안 남도에서만 이 80일 전투에 참여했던 노동자 275명이 사망했다고, 275 예, 명이요. 평안 남도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집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 네. 이 사망자의 87%가 이제 국가 건설 사업이었던 네. 것이죠. 건설이라든가 탄광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음. 많이 사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설 현장, 특히 탄광 사고, 네. 갱도 무너지거나 또는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석탄 운반 차량에 탈선해서 인명사고가 나거나 이런 네. 식의 어떤 노동 현장 사고가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널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는 사고가 뭐 가끔씩 나긴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전기도 없고 안전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뭐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특히 더 이제 뭐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 외에는 또 어떤 사고들이 조금 있나요? 그에 이제 생활 안전 사고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네. 안전 사고, 예. 뭐 담장이 무너져서 음. 다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철봉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아, 이런 건 뭐 네. 다른 사회에서도 뭐 흔히 그렇죠. 있는 네.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평양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고등중학교 이런데 연구실 경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평양 네. 같은 경우 이제 교대로 학생이 예. 경비를 서고,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그냥 경비실에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 연탄가스 사고를 당하는 아. 학생들도 간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게 교통안전사고. 네. 열차가 탈선하면서 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네. 드물지 않게 북한에서는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겨울에는 도로의 포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길이 막 산기슭을 이렇게 꾸불꾸불 예, 돌아가야 네,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비포장 차량이 도로. 비포장 도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네. 뭐 아유. 이런 골짜기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 특히 간부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가 봐요. 네. 봐주기 네.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음주운전 단속 이런 것도 네. 엄격하지는 않다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기 같은 게 사실 있지는 않은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도 간간히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사회 시설, 인프라, 뭐 교통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 사고도 좀 쉽게 나는 것 같고
또 그런 시민 의식도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발생했던 좀 대표적인 사고도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뭐 국제사회에 알려질 만큼 네. 뭐 사건들 큰 사건들은 1980년 열차 폭발 아 사고 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 미사일 공장 폭발 음. 및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1990년에 동시에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용천역 폭발 사고 이것은 그렇죠. 뭐 북한 전역에서 예. 널리 알려질 정도로 큰 사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4년 평양 충북 아파트가 무너지는 붕괴 네.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자강도 우시군의 아프리카 돼지 음. 열병 뭐 이건 뭐 사고라기보다는 그냥 재난이죠. 네. 재난이었죠. 특히 이제 2004년 일어난 용천역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가 아 1,500명이나 네.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당시에는 의료라든가 구호 이런 게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네. 안 되다 보니까 국제 사회에 북한 정부가 구호 그다음에 지원 요청을 했던 이런 기억도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14년 5월 4일에 있었던 평천구역 안산동 23층짜리 충북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당시 500여 명의 음. 사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뭐 다양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생명을 잃거나 또 이제 다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그에 따른 피해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째는 안전 시설과 장비 부족이죠. 장비, 예를 들면 시설, 건설 네. 현장 같은 경우 네. 지금 막 그 대규모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그렇죠. 수만 명이 동원되잖아요. 네. 근데 안전보도 다 안전모 음. 같은 경우 아주 기본적인 안전 네. 장비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다 음. 보급되지가 않는 실정. 네.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서 고층에서 작업해야 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아래로 추락하지 그렇죠. 않도록 네. 추락 안전 띠 같은 것을 네. 다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 사실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안전 시설과 장비 부족이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의식,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선진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네. 규칙도 잘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런 조금 후진 사회에서는 네. 그런 안전 의식이라든가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키라는 규칙들 같은 경우를 잘 안 지키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전 의식이 다소 부족한 이런 것이 안전 사고를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네. 번째는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제 네. 북한 같은 특수 사회에 좀 나타나는 원인 같아요.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대규모로 북한 전역에서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여기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영양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밥이 충분히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고 네. 죽어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천막 같은 데서 아니면 컨테이너 그 물 건너놓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을 네.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집중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밤샘 작업도 많아서 피곤하고. 밤 10시 넘어가면 네. 이게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둡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안전사고에 매우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졸음이 오는데 추락사고 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은. 네. 자, 이걸 보면서 사실 북한 사회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 대중이다.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된다는 것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하게 두 발 펴고 자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하루 노고가 좀 이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양 상태도 부족한 데다가 뭐 주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안전 장비도 없고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통 책임을 누군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또 어떤 보상을 또 받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네. 조사를 좀 예. 해봤는데요. 아주 특이한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공장 기업소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책임을 관리자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 개인의 부주의로 네.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이건 책임이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거 거예요.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다른 사회에서 네. 특히 선진 사회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공사 현장 관리자에게 당장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예. 대체로 그러대요. 네. 개인의 부주의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 교육을 철저히 못 시킨 결국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네. 경우가 많은데 북한 사회에서는 대부분 음. 사고를 당한 당사자의 부주의 문제로 네. 보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탄광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자연재해로 간주한답니다. 아이고 네. 탄광이 무너진다거나 예. 또는 뭐 공기가 잘 안 들어가 가지고 뭐 질식 사고로 사망한다거나 물이 차서 또 죽는다거나 감전된다 이런 뭐 대부분의 문제들 특히 이제 무너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네. 하는데 이건 다 자연재해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책임 이왕이면 높은 직책에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책임을 물을수록 네. 문제 해결이 좀 빨리 해결되는데 재발이 조금 덜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 북한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재발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하나 문제는 피해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음. 부상당할 경우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소독약이나 항생제를 사오라고 의사가 그냥 말해주는 정도? 이런 정도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보상은 더더군다나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선진 사회에서는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 기업소나 관련 기업소나 아니면 하다못해 국가에서 보상 같은 걸 받아서 어쨌든 그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노동을 못 할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아. 경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게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북한 탈북인들을 만나서 북한에서 보상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일말에 어떤 네. 거라도 없냐 그랬더니 제일 큰 보상은 내일 하루 쉬어라. 휴식하라. 이런 정도면 큰 보상이라고 예. 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아이들이 놀다 보면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특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마 사람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고 특히 다쳤을 때 알아서 치료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적극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상표를 등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작년에도 북한에서 상표를 등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3월 13일에 네. 유엔 산하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는 그런 네.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기구에 이제 상표 등록을 이제 이 기구가 관리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나라가 몇 개 등록했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거죠. 북한은 2023년에 네. 총 4건의 국제 상표를 등록을 네. 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2022년에는 국제 상표 7건 했는데요. 네. 이번에 3건이니까 조금 줄었네요. 네. 네. 이번에 등록하고 또 이제 출원한 상표는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은정차 공급소의 은정차. 예. 그다음에 백호. 이건 이제 조선화 재료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림 그릴 때 이 예. 재료 만드는 예. 거, 이 재료의 상표가 백호라는 건데 네. 이번에 국제 상표로 등록을 했고요. 인풍. 이 인풍 뭔가 봤더니 강계 포도 술 공장의 상표라고 합니다. 포도술. 네. 네. 그리고 방선문이라는 상표도 등록이 됐는데 이것은 송춘 비단 공장의 상표 이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은정차 이게 뭔가 봤더니 네. 무슨 전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일성 주석이 1983년에 네. 황해남도 강령군의 차 재배, 이 마시는 차죠. 네. 아, 네. 차 재배를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12년에 평양 창전거리에 은정 찻집을 찾아가가지고 네. 야, 은정차가 이런 의미가 있다. 아. 이 장군님이 예. 1983년에 황해남도 강령군의 차재배 지시하면서 이 은정차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재차 강조를 했었나 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려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은정차랍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것을 이번에 국제 상표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은정이 넘치는 차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정차라는 상표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 상표인가 싶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마시는 차다 네. 이 말씀이었죠. 네. 자, 그러면 백호는 어떤 상표인가요? 2015년 7월에 문을 연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아, 건물 네. 내외벽에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게 백호라고 합니다. 아, 혹시 그 예. 호랑이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가요? 이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백호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화 재료공장 상표를 바로 이 백호를 이름을 따가지고 네. 상표를 이제 정한 것이겠죠. 이제 김정은 총비서는 당시 이제 현재 지도할 때 이 건물 외벽에 용감하고 대담한 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백호를 이렇게 딱 형상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냐. 현대적인 네. 건축물이지만 민족성이 살아난다. 뭐 이렇게 아, 네.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념해서 이 상표를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번에 국제 상표로 등록을 한 것이죠. 아, 네, 흥미롭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술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인풍이라고 하죠. 네네. 이 인풍이라는 상표는 뭐 어떤 술 상표인가요? 원래 이 인풍은 이제 북한의 고급 술 중에 하나인가 봐요. 아, 그런가요? 예.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술이 만들어졌다고 예.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생산 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네.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주와 함께 질 좋은 포도술을 생산하도록 온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 이제 네. 북한 당국에서는 이 인풍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 네. 일환으로 이번에 국제 상표로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한 정부가 이제 국제기구의 상표를 등록하려는 이유가 여러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제 사회에서는 네, 어떤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생산한 물품들뿐만 네,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도 네,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통 지식 재산 또는 지적 재산 이렇게 불러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표 이름을 재산으로 등록을 한다 네, 하면 그 재산을 누군가 쓰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 은정차라는 네, 이름을 누군가가 차 이름으로 쓰고 싶다. 예,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 이 은정차에 대한 상표권, 네.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 단체에 허가를 맡고 뭐 필요하다면 돈도 돈을 지불하고 써야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표도 이른바 지식재산이라고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이 점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등록하려고 하는 이런 네.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 상표를 등록하는 나라들이 사실 뭐 많을 텐데요. 이 다른 나라들의 상표 등록 건수는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2023년 기준으로 볼까요? 미국은 한 1987건, 아. 만 건이 넘네요. 예. 상표 등록을 엄청 많이 한 거고요. 그렇군요. 1년에 이렇게 만 건이 넘으면 정말 해마다 등록하는 상표 개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독일이 6,600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중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5,400건 정도였고요. 참고로 한국은 2,090건 정도.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북한은 조금 적네요. 그러네. 뭐 세계 4개면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네. 북한이 상표와 같은 이런 지식재산권 등록이나 또는 이제 출원 건수가 이제 적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도 네. 지식재산 이게 필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품만 돈이 아니라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적인 생산물, 그러니까 이른바 네. 지식재산도 돈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상표 등록을 조금 네. 시작하겠죠. 근데 이게 아직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식 창조물도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을 다 해줘야 주민들도 지식재산을 등록을 하고 또 국가도 국제사회에 지식재산을 막 다양하게
등록을 할 텐데 아직은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식 재산에 대한 인정 또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네.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문화와 분위기는 아직 아닌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 이렇게 상표를 등록하려면 뭐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네.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재산권을 인정받고 싶은 그 나라에 네. 가서 등록하는 것. 이 첫 번째 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번거롭겠죠? 막 네. 일일이 나라마다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 산하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번 등록을 하면 이 기구에 등록된 모든 나라에서 그 재산권을 인정받을 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개별 나라보다는 이렇게 1974년에 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일단 가입을 해놓은 네. 상태고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기구에 한꺼번에 음. 지금 상표들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북한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북한도 이게 있긴 있습니다. 아, 기구가. 있나요? 네, 네. 지적재산권청이라는 것이 아, 있긴 네.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뭔가 지식재산을 만들었다 또는 내가 어떤 상표를 하나 이번에 이름 내가 집에서 만든 물건에 이름을 지었어. 네. 그러면 요 상표는 지식재산권청에 등록을 하시면 오,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2022년 이 지적재산권청에 등록된 상표는 6천 건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서서히 네. 상표를 등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식도 자산입니다. 예, 국가가 보호에 나서야 할 텐데요. 그래야 이제 개인들의 창조적 활동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민들의 다양한 지식 재산이 보호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민들이 자신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이 지식 재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단파 7235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